한번 봅시다. 등기 신청 절차 부분이죠. 자,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아마 그 옆에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일가피한테 집을 팔았어요. 뭐예요? 매매죠.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 자, 요 매수인의 의미는 뭘까요? 매수인의 의미는 이게 뭐 일반 사인이죠. 그러면 매도인도 뭐가 돼요? 요거는 사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그래서 등기 뭐가 되죠? 권리자가 돼요. 요 사람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죠. 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인이 어디로 갈까요? 등기소로 가겠죠. 여기 이제 등기소. 이제 앞으로 요 포맷을 머릿속에 딱 익혀놓으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계속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사인 간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이게 바로 실체관계야.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는 어디에서 파생될까요? 여기에 이제 법률관계에서 파생이 돼요. 그러면 법률관계. 자, 그러면 법률관계가 뭘까요? 법률관계가. 또 다 까먹었을 거예요. 배운 지 한 뭐예요? 2개월 전이니까. 법률관계가 뭐예요? 답변을 못해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날 답변 잘못했다. 어떻게 또. 자, 읽어봐요. 법률. 법에서 겨울되는 생활관계. 이게 무슨 관계?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는 저 권리의무 관계죠. 그러면 요 사인의 권리의무, 요 사인의 권리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체법이 돼요. 자, 실체법이 뭐예요? 여기에 민법이죠. 자, 그러면 이 사인이 이제 등기소로 가겠죠. 여기에 무슨 관계? 이게 절차관계예요. 절차관계. 여기에 뭐요? 절차법이죠. 절차법이 뭡니까? 바로 대표적인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실체관계와 절차관계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숙제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또 뭘까요? 요거는 실체법은 뭐예요? 목적. 요거는 이제 수단이 돼요. 수단.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무슨 법? 실체법. 실체법의 수단이 절차법이야.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럼 요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외울 게 없어요. 이제 봐봐요.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사인이 사인한테 뭘 요구하죠? 등기 청구권이죠.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거. 이게 등기 신청권이야. 어떤 사람은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을 구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신청권은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혼자 갈 수 있죠. 그러면 단독 신청에서도 인정되고 두 사람이 가면 뭐예요? 공동 신청. 사인은 반드시 등기 청구권은 사인이 몇 사람? 두 사람.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숙지가 됐으면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죠.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은 무슨 등기였죠?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신청권은 발생해야 안 해요?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등기 청구권의 관계, 신청권의 관계. 그럼 저희가 이제 써먹어봐요. 자, 이제 상속이네. 상속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어때? X. 상속은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요 관계 속에서 이제 또 외울 게 하는 게 없는 게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에 뭐가 되죠? 행사의 상대방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또 암기할 게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냐?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으면 무조건 권리자예요.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요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요구하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겠죠.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내야 돼. 자, 봐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외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등기 신청의 효과는 뭐예요? 첫 번째, 당사자가 등기소로 올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 능력. 자, 등기소에 와서 진짜 등기할 의사가 있어야 돼. 진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방식에 적합해야 돼. 이 방식이 바로 뭐예요?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의 요건은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등기 신청 능력, 진위, 방식. 그럼 오른쪽 가서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죠. 자, 등기 신청 유효 요건 그러면 1번에 가봐요. 등기 신청인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등기 신청인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등기 신청 능력. 줄 한번 걸어놓고요. 그럼 밑에 진의,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라고 써놨죠? 세 번째 줄. 방식에 적합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등기 신청 행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봐봐요. 당사자가 등기소에 올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 등기 신청 능력. 그 다음에 진위, 그 다음에 방식에 적합해야 돼.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인 찾았어요? 1번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 적격. 별표가 5개짜리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에서 우리 형님들은 확인도 못하고, 봐봐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놨죠. 이제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등기 신청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안 하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능력. 요거는 뭐예요? 적격이에요. 적격. 그러면 봐봐요. 설마 이 소리는 안 하겠죠. 이제 뭐 11월달, 1, 2월달은 용서가 되는데 지금 이맘때 와서 유아를 세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어린이 이러면 뭐 끝장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유아 2살짜리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요? 2살짜리가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죠. 그러면 유아는 뭐예요?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유아 앞으로 부모의 집합체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능력이야. 이거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속된 말로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별표가 몇 개가 돼요? 5개가 된다라는 거야. 매년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일반화 시켜봐야죠. 유아를 뭐라 그래?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자연인에는 자연인과 뭐가 있죠? 법인이 있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을 이제 찾아와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재 뭐가 되죠? 등기 명인. 이 사람은 장차 등기 명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찾아내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있는 자격. 자, 여기에서 또 찾아와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 자, 민법에서 이제 배우는 게 이게 바로 권리 능력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등기 신청 적격. 영어 정리가 됐네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무슨 능력이? 권리 능력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번 달 코스에 완전 고쳐놓고 와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여기에 별표 3개짜리죠. 자, 박찬호 장학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박찬호 장학회는 어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문제가 생겼어.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야. 한번 봐봐요. 자연인과 법인에 한해서 등기 신청 적격자인데 박찬호는 장학회는 보니까 비법인이야. 그럼 비법인만 좋은 일이니까 활성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박찬호 장학회. 뭐라고 써놨죠? 등기 명인. 등기 명인은 누가 될까요?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박찬호 장학회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 두죠?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중요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5, 6월달 이제 또 내공을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기억은 계속적으로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박찬호 장학회는 뭐예요? 먼저 등기 명인은 누가 되죠? 그 자체. 등기 신청인은 회장이 된다. 그럼 여기 봐봐요. 등기 명인이 누구예요? 박찬호 장학회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회장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지 회장은 읽어봐요. 등기 신청인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거기 옆에 가니까 뭐 가로 2번에 읽어봐요. 1번에 무슨 인? 자연인. 2번은 법인. 기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220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나와있죠. 그게 바로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거기 특히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디귿 요원자가 확인해야 이 등기는 사단,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그렇게 특히 디귿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내버려둬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할 때,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이죠? 당사자 능력, 즉, 민법의 무슨 능력이죠? 권리 능력이 되려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왔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둘이 가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그러니까 오른쪽 2번에 가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 원칙. 이제 나와있죠. 그러면 거기 이제 옆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원칙, 공동, A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자, 단독 신청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별표가 3개짜리고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신청이죠? 공동. 그럼 공동 신청에서 포인트는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개념 잡아야죠. 그러면 여기 아까 이제 다시 왔어요.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뭐예요? 행사의 상대방. 자,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뭘 받는 자죠?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221페이지 가로 2번을 가봐요. 그러면 1번에 보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인지 여부는 등기 무상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줄이 한번 딱 가능했을 거예요. 등기 권리자라면 툭 치니까 이익 동그라미.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툭 치면 불이익을 상실,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자, 그 이 불이익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당사자를 의미하고 있다.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를 요구하는 자고,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에 협력할 줄 의무가 있는 자를 뭐라 그러죠? 바로 등기 권리자라는. 근데 이제 3번에 대해서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 있네요. 여기 이제 한번 봐볼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얘는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의무자죠. 이 사람은 뭐가 되죠? 권리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얘는 등기를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은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예요. 등기 좀 받아가라 이거죠. 이게 무슨 청구권이죠? 등기 인수 청구권이야. 등기를 안 해감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등기를 그러면 얘가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등기가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았죠. 그럼 얘는 이제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자네. 등기를 해감으로써 불이익을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의무자네.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마지막 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예를 뭐라고 하나 써놨어요? 등기 인수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달은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 하나 더 플러스. 근데 지난달은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하나 더 적어놔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도 대표적인 뭐예요? 자, 이것도 실체법상인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럼 좀 이따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과 채권자 대의 신청권을 본다면 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공유매매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예. 자, 매매 동그라미 매매. 자, 매수인은 누가 되죠? 등기 권리자.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가보니까 지상권 설정 설정 동그라미. 자, 그러면 거기 지상권 말소 그 밑에 말소 동그라미. 말소 동그라미. 그럼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말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A가 B 어떻게, A가 B 어떻게. 자, 이렇게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전세권 설정, 그렇죠. 전세권 설정. 자, 전세권 설정, 이 사람은 뭐 써볼게요. 이러면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뭐 읽어봐요. 직접 점유자. 저 사람은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은 뭐예요?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그렇죠. 주인. 이 사람은 약자. 이 사람은 강자, 그렇죠. 강자. 자, 이 사람은 뭐예요? 타주 점유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머릿속에 근력을 키워야 돼.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세입자, 주인, 강자, 약자. 저 사람은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쓰면 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작년 기출문제야. 작년 2.5점짜리예요. 작년. 여기 써놓으니까 보이죠?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그쵸?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뭐예요? 멘탈이 붕괴가 돼. 뭐예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뭐예요?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 권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지금 뭡니까? 자, 결단을 해야 돼.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누가 누구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누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지금 민법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뭐예요? 결판 났어요.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서둘른다고 되느냐?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꼬박꼬박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 놔야 됩니다. 써놓고 나니까 직접 보이죠? 근데 이걸 이제 지웠으니 이걸 지워봤어요? 자, 이걸 지워놓고 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생각 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완전히 꽂혀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 누가 권리자예요? 얘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 사람 뭐예요? 의무자가 되는 의무자. 자,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생각해봐요. 말소는 누가 권리자예요?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그러니까 설정과 말소는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죠. 이제 여기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여기 봅시다. 이제 하나 더 해놔야 돼. 왜 설정과 말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랬느냐? 자, 요 1억이 무슨 금이에요?
전세금이죠. 그러면 5천만 원 정액 등기를 한다고 해봐요. 자, 5천만 원 만약에 정액 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A일까요? B일까요?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가면 면붕이 와요. 갑자기 헷갈려버려.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 평상시에는 이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팔뚝이에요. 자, 팔뚝. 여기 뭐예요? 자, 팔뚝에 뭐예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모학원에 뭐예요? 아가씨 팔뚝을 봤는데 요즘 요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요 팔뚝에 뭐예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써놨더라고. 아가씨인데. 누구의 좌우명이? 고시생들의 뭐예요? 좌우명이들이야. 고시생들. 그리고 누구 또 좌우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좌우명이야.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자기 할 바를 다하고 하늘에 명만 겨린다. 그럼 자기 뭐 노력도 없이 뭐 합격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할 바를 다.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5천만 원 정액 등기가 한다면 뭐예요? 안정해. 이게 A가 조폭이야. 야, 지금 1억 등기해놨지. 네가 언제 1억 5천을 등기해놨? 잔소리 말고 1억만 받아가. 나 이런 사람이야. 뭐라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정액 등기에 대해서는 얘가 권리자, 의무자네. 만약에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5천만 원 감액 등기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권리자가 돼? 얘가 권리자가 되죠. 얘가 조폭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권리자, 의무자. 이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감액 정액 등기는 뭐예요? 설정. 감액 등기는 말서. 그러면 거기에다 고리표를 붙여요. 만약 설정 위에다 이렇게 붙여요. 자, 정액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자, 말소 위에다는 꼬리표를 붙여서 감액 등기라고 써요. 감액.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이제 내공을 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하자고. 자, 이제 정액, 설정. 자, 천기 들고 백기 들고 정액, 설정, 감액, 말소, 감액, 말소, 정액, 설정, 감액, 말소, 정액, 설정, 감액, 말소. 그걸 뭐예요?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애우기는 애웠어요. 뭐라고 애웠냐면 정액, 설정, 감액, 말소. 애웠는데 어디다 써먹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과 말소는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바뀌고, 혹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가장 어려운 게 정액과 감액 등기가 나왔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액은 무슨 등기와 같아? 설정, 감액은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이제 숙제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가봐요. 자, 거기에 참고사항이 있어요.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찾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칸 가봐요.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비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봐봐요. 외울 것도 없어. 봐봐요. 읽어봐요. 요것만 읽어주면 돼요.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 읽어봐요. 등기 신청권은 절차법상 권리. 사인이니까 사법상 행위. 요거는 공법상 행위가 되는 거야. 공법상 행위. 그러면 사인이 몇 사람? 두 사람. 공동 신청. 한 사람이 가면 단독, 두 사람이 가면 공동. 그럼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에서 인정이 되네요. 그러면 요 사인이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요 법원을 통해서 요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요 사인이 국가를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 신청의 대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자, 등기 청구는 사법상 권리,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고 공동 신청, 단독 신청에서 발생하고 판결로 강제가 가능하다. 이때 판결 동그라미 있잖아.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 돼. 맨 밑에 박스하고 있어요. 이행 판결이야. 그러면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지죠? 186조로 빠지죠. 그러면 거기 밑에 판결로 강제 불가. 거기 가로 열고 무슨 신청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머리로만 외우는 것도 암기라고 생각하는데 눈으로 외우는 것도 암기라니까.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등기 청구권은 이 신청의 대상이다. 어때? X.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신청.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기 신청권은 이 신청의 대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뭐예요? 했죠? 등기 청구권은 몇 점이요?
조정류, 채청과 물청.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거기에 딱 부팅이 돼 있어야 돼. 머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들어요 하는 사람은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어차피 다음 달에 또 기본서를 가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오케이. 그렇게만 잡아놓으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끌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봐봐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 원칙, 공동, 단독, 검사.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 종류, 그러면 원칙, 공동, 단독. 그럼 오른쪽 가봐요. 3번에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별표가 3개짜리죠.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 옆에 아마 방주에 3가지가 너무 많아요.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부팅을 딱 해놔야 돼. 여기에 이제 한 85%에서 90%가 해결되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맞느냐 그랬더니 읽어봐요. 자, 표제부 등기네.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진정성 보장. 이렇게 되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자, 권리자, 의무자 둘 중 한 분이 없을 때 요즘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딴지를 걸어서 한 분, 그렇죠? 한 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 자, 사람에서 뭐가 나와요? 자, 사랑이라는 어음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사람에서 단어가 사랑이 나오는 거야. 사람에서.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반복해봐요. 사람 반복하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와.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어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짙어지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사랑도 뭐예요? 사람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예요? 사랑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 권리자, 의무자, 자, 의무자 둘 중 한 분. 그러면 자기가 샘플을 하나씩 만들어 놔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샘플, 무슨 등기?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 즉 표제부 등기네. 자, 그러면 등기 진정성,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 단독 신청이 되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상속. 그러면 상속은 단독이 공동이에요. 단독,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한 85%에서 90% 너무 많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걸 하나 가르쳐주면 자기가 감으로 뭐예요? 문제를 맞춰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혼동이야 말소. 단독이 공동이. 단독이죠. 왜 어디에 걸려요? 어디에 걸려요? 요 셋 중에 표제부 등기, 등기 진정성 보장, 권리자, 의무자 둘 중 한 분 어디에 걸릴까요? 요거죠, 요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가를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세가를 설정해놨다.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그냥 기초 권력을 켜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직접자며 간접자며 세입자, 주인, 약자, 강자, 타주, 점유자. 이렇게 자기가 탁탁탁탁 나와줘야 돼. 이거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척척척척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A 집을 샀어. A 집을 샀어요.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죠. 이 전세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러면 읽어봐요. 혼동이야 말소. 그러면 말소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는 혼동이 포인트네. 그럼 혼동이야 말소는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매년 출제가 되잖아. 그럼 여기에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읽을 게 없어요. 자기가 이제 나머지 단계는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요 셋 중에 자기가 그러면 요 셋 중에 머릿속에 딱 부팅해 놓고 요걸 가지고 우려 먹어야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 게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판결의안 등기가 있어. 그래서 판결의안 등기. 판결의안 등기 밑에 있죠. 그게 바로 그 원칙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엄청나게 자주 출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판결의안 등기 오늘 이제 정리해 들어가야죠. 봐봐요. 자, 판결의안 등기는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제 판결의안 등기 이제 하나씩 살을 붙여가야죠. 자, 첫 번째.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됐어? 진정성. 자, 등기 진정성이네. 자,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어디로 가야 돼? 단독 신청으로 가야죠. 근데 판결은 뭐예요? 플러스. 여기까지 플러스가 돼야 돼. 자, 장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판결의안 등기는 무조건 뭐의 단독 신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진정성 보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 그러면 우리 내공을 쌓아놨죠.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불러봐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요 판결문 자체에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 뭘까요? 다시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요 판결문 자체에 강제 집행력이 있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죠? 이행 판결은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 안 받아도 돼. 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 읽어봐봐요. 이행 판결이네. 그러면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야. 이행 판결. 그러면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야. 형성 판결은 무슨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 돼.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우리 사이비 종교가 있어. 사이비 종교. 뭐라 그래? 2단. 그래서 이행 판결은 속정속결로 단독 신청. 2단. 나중에 2단 해놓고 2단이 어디다 써먹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이해를 해놓고 써먹으란 말이에요. 이해를 해놓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판결문을. 그럼 생각해봐요. 판결문을 누가 제재해요? 패소한 자 제재요? 성사한 자 제재요? 성사한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성소한 권리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의무자만이. 그럼 원칙일까요? 해일까요?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 요 A가 중요해요. 일단 A가 좀 이따 찾아볼 거고. 자,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행 판결은 단독. 그러면 형성 확인 판결은 무슨?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형성 판결도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에요. 자,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단독이야.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판결이 있죠? 형성 판결이 있네. 형성 판결 중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법률 분할 판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숙제해달라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이해예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네. 그쵸? 근데, 자,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2분의 1로 추정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5분의 4라고 우겨요. 5분의 1이라고 우겨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법원에 한판 싸워야 되겠지.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거 한번 보자. 이게 뭐예요? 그래요. 판결서. 저것도 이제 잘 알아가네요. A4 용지라고 하는 거 판결서야. 판결서에 보니까 A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죠. B지분도 나오죠.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단독 신청. 그래서 시험의 하이라이트야.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그럼 이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A가 성사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로 가잖아. 그러면 요 판결서에 그러면 A지분, B지분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읽어봐요. 패소한 자도 가능하고 성소한 자도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엄청나게 뭐예요? 애를 두 개를 데리고 다녀. 여기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패소한 자 모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가 하나가 있어. 패소한 자도 가능한 애가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시험을 봐야 되겠죠. 삶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무슨 신청해? 단독. 뭐 빨리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봐요. 구로공단. 그래서 공단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판결에 한 등기는 확정 판결이어야 돼요. 확정 판결 중에서도 원칙이 무슨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뭐라고 써놨죠? 가제평선고. 가제평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읽어봐요. 가제평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가제평선고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무슨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이어야 되니까.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공정정서는 판결이 아니에요. 아니죠. 공정정서는 판결이 아니잖아. 그럼 읽어봐요. 등기의 진정성은 보장됐지만 강제 집행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공정정서에 한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공동신청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써먹고 못 써먹고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더 해야죠. 자, 하나 더 해서 4번이라고 써요. 자, 기판력이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놔요. 기판력. 그럼 자,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뭐가 돼? 기판력이 돼. 자, 기판력. 요거 정리입니다. 자,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이다? 기판력. 이제 판결에 한 등기를 풀기 위해서 다 뭐예요? 원리들을 다 가르쳐줬네. 그러면 요거는 집에 가셔서 뭐예요? 이제 암기해야 되겠네. 자, 써먹고 안 써먹고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니까 일단은 외워놔야 돼요. 자, 판결에 한 등기가 나왔다. 읽어봐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플러스 무슨 력? 강제 집행력. 알고 봤더니 이행 판결은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력에 있네. 그러니까 2단. 자, 그러면 성사한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는. 자, 읽어봐요. 패소한 자. 두 자로 건치면 피고, 여기는 언고, 그렇죠. 공유물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언고, 피고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 그래서 제가 요거 써먹으려고 그러면 11월부터 확정 판결의 종류 세 종류를 근력을 키운 거야. 확정 판결의 종류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뭐가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이해가 됐으니까 속전속결로 공단. 판결 기판력이란 판결이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 그래서 우리 판결에 안 등기가 그래서 형님들을 괴롭히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24페이지 기억에 무슨 판결이 있죠? 이행 판결. 그래서 2단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나와 있죠. 세 번째죠. 공유물 분할 판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번 달 곳에 꼭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225페이지 가니까 3번에 신청인이 있어요. 신청인. 기억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근데 니은에 가니까 다만 줄 쳐놔봐요.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원이란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물이 판결에 한 등기, 그러면 기둥을 다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고개 이제 해가지고 다음 달에는 이제 약간 살이 붙어갈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암기 코드 있으니까 하나 잡아놓자고요. 읽어봐요. 2단.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요? 단독 신청이야. 공단, 2단.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왜 여기를 선정하느냐? 이제 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출문제를 싹 한번 점검할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요거 잘 오셨어요, 오늘. 몇 사람이 오신 걸, 내일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내일 밤 10시까지 해야 돼. 밤 10시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0시까지. 자, 그래서 내일 빠진 결단이 필요해요. 내일 설사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내일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자, 6번, 거기 226페이지 6번을 한번 보죠. 가로 6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말소 등기. 특히 2번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동그라미 2번 찾았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소재불명 줄 쳐놓으세요. 소재불명. 자, 소재불명.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비롯해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다시 읽어봐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 세입자, 주인, 약자, 강자, 타주, 점유자. 제가 안 적어놔도 자기가 혼자서 딱 나오는 순간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이거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전세 세입자가 1년 계약을 그냥 1년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 남았죠? 6개월. 근데 B가 세입자가 주인한테 가서 막 울어요. 막 잉 웁니다. 손님, 저 1억 좀 빼주세요. 막 울어요. 1억. 전세금을 미리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비 마련하려고 마련할 돈이 이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빼줬어요. 그럼 빼줬으면 봐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A는 전세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환정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전세계약서, 그러면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1년이 더 지났어.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세입자가. 행방은 불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러면 전세계약서 반환정세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돈도 안 구웠어. 전세금 뽑아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돈 뽑아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인이 전세계약서, 전세금 반환정서를 이조해가지고 살짝 혼자 가서 전세금을 말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절대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전세계약서와 반환정서는 절대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얘는 어디로 쫓아가요? 법원으로 가서 공시최고와 채권 판결을 받아서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야.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공시최고 무슨 판결 받아서 채권 판결 밑에서 세 번째 줄 하고 있어요. 2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공시최고 무슨 판결을 받아서 채권 판결만 받아서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이미 개정된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얘는 호시탐탐 이렇게 놀고 있어요. 봐봐요. 세입자가 그러면 전세권자가 행방불명되시.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정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안 됩니다. 자, 절대 안 돼. 무슨 최고만 받아서? 공시최고와 채권 판결. 채권 판결이 뭘까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공시최고 그러면 애가 그러면 법원에 쫓아가서 얘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게시판에 게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게시판을 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요. 6개월이 지나면 권리를 박탈을 판결을 얘한테 준다고. 그것만 가지고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고요. 오늘 가로 7번 요거 잡아야 돼. 가로 7번. 요 가로 7번이 올해 시험이 어렵게 들어온다면 가로 7번이 올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7번을 조심해 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로 7번 하나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는데요. 자, 용기를 자꾸 줘야 돼요. 자,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니까 자꾸. 자, 그러면 거기 가로 7번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거부터 처리해 놔야 돼요.
자, 가처분 등기 수익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거부터 처리하고 가야 돼. 이걸 모르면 요 차로 7번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여기가 포인트네. 요 자리가. 그렇죠? 요 자리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처분 등기 후에 그러면 가짜가 임시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럼 가처분 등기 수익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 지상권 설정 등기 가능. 엄청나게 나오는 지문이죠.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가처분 등기 수익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사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써요. A가 B가 한 대 있는데 B가 뭐예요?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을 해놨어요. 언제 해놨냐면 4월 1일 날 했어. 4월 1일 날. 4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등기 후에 그러면 A가 C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5월 14일 날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C라는 사람은 어떻게? 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C는 기도해야 되겠죠. 비나이다 B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빌어먹을. 약발이 약했어요. 그래서 B가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몇 월 달에 받았냐? 6월 14일 날 받았어요. 6월 14일 날. 그러면 C라는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낙동강 오리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4월 1일부터 여기까지 6월 14일까지 여기에 이제 등기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B는 그러면 성소 판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침해된 등기들. 그러면 침해한 권리는 자 B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 침해된 경우만 단독 말소입니다. 단독 말소예요. 단독 말소. 그러면 만약에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부를 말소한다. 이러면 틀려요.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만약에 여기 4월 26일 날 뭘 가졌어요? 대항력을 갖춰서 임차까지. 그때는 말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14일까지 뭐예요? 침해된 등기에 대해서만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왜? 판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등기가 처리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처리 안 됐죠? 요거잖아, 요거 가처분 등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써요. 당해 가처분이야. 당해 가처분. 그러면 요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뭐예요? 직권 말소해. 그래서 이제 암기 코드가 하나 만들어지네. 읽어봐요. 그렇죠.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나머지는 단독이에요. 단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야. 그래서 단직. 올해 안 나와야 될 텐데 올해 뭐 어렵게 출제되면 여기에 이제 요 사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되게 쉬워. 근데 우리 형님들은 날짜만 나오면 거기서부터 혼란스러워요. 그럼 여기에서 뭐만 점검하면 돼? 읽어봐요.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14일. 여기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뭐예요? 원칙상 다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해. 근데 단 뭐예요?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면 여기에서 당해 가처분은 그럼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러 가야죠. 줄까지 꺼놨네요. 자, 민사집행법 305조 사망에 따라서 권리 이전 말소 설정 등기 정보를 보전을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권리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가처분 등기로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거기 행강편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침해라는 게 포인트예요. 침해하는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말소한다. 이러면 틀려요.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올해 요걸 사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돼. 사례 준비를. 그럼 내일 뭐예요? 기출문제를 하나 풀 건데 이게 뭐예요? 사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에서 암기 코드 하나 나왔어요.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만 읽어봐요. 당직. 이제 하나 외워뒀네요. 당해 가처분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오늘 이제 암기 코드 많이 나왔네. 행직.
행사, 직권, 말소, 요직, 요역지는 직권이네요. 여기 읽어봐요. 당의 가처분도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단, 공단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이행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그런 애들은 일단 이해해놨으면 그네들은 속전속결로 체력을 권력을 완성시켜서 이단, 공단, 방직, 그 다음에 행직, 요직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늘 출제되는 애들이야. 그렇게 암기를 좀 해두는 거. 자,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경례된 자의 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로 절반은 단단히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